이때 아무로의 대답이 걸작이죠. 중학교 졸업장이 밥 먹여주나요? 헤이세이 시대를 대표하는 J-팝의 산 증인, 세월의 풍파가 그 앞을 가로막았어도 오뚜기처럼 꿋꿋이 다시 일어선 아무로 레이가 아니고 아무로 나미의 그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선 그녀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녀의 어머니와 그녀의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는데, 아무로의 어머니 타이라 에미코 씨는 순수 일본인이 아니죠. 그녀의 어머니, 즉 아무로에게는 외할머니겠죠. 아무로의 외할머니는 오키나와 출신의 여성이었는데,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고 오키나와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다가 어느 한 미군 병사에게 몹쓸 일을 당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무로의 어머니 타이라 에미코 씨였죠. 그 바람에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고 온갖 천대를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했다고 하죠. 그러다 오키나와 지역의 한 지주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무로의 아버지이죠. 아무로 나미에는 1977년 9월 20일 1남 2녀의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아무로가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았던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헌데 출생 당시에는 보시다시피 지역 유지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지역 유지의 딸이니 남부러울 거 없이 부유하게 자랐어야 했는데,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분 차이는 극복이 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성격 차이도 엄청 컸고, 뭐 당연스럽겠지만 그녀의 아버지 집안에서도 사생아였던 그녀의 어머니를 달가워할 리가 없었겠죠. 결국 집안의 갭 차이, 성격 차이로 아무로가 4살 때인 1981년 결국 이혼을 하게 되죠. 이게 남편의 계속되는 학대에 3남매를 데리고 사실상 도망치다시피 집을 나온 건데, 이게 무슨 이혼이냐, 야반도 주지, 어찌 보면 쫓겨난 거네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아무로라는 성을 그대로 쓰는 조건으로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지 않는 걸로 이혼이 성립됐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3남매를 데리고 나왔으니 당연히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보육사나 스낵바를 전전하면서 3남매를 키워요. 단칸방에서 4식구가 사는데 뭐 용돈 같은 거는 꿈도 못 꿨고,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 되면은 좀 일반적인 가정에선 선물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로의 어린 시절에는 이런 이야기들 다 그냥 남 얘기였을 뿐이에요. 아무로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둡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둡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불우했던 아무로한테도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건지 소학교 5학년 때 친구와 같이 오키나와 액터즈 스쿨에 잠깐 놀러 가게 되는데, 여기서 원장이던 마키노 마사유키 씨가 아무로를 보더니만 가난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가는데, 이때 마키노 마사유키 씨가 버스 정류장까지 쫓아와가지고 돈이 없다면 장학생을 시켜주겠다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로는 특별 장학생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여담이지만 오키나와 액터즈 스쿨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한 네임들을 가진 스타는 지금까지도 아무로 나미에라고 해요. 이 당시 아무로의 집과 학원과의 거리는 왕복 3시간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버스비가 260엔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버스비가 부담돼서 3시간 거리를 걸어 다녔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이때 아무로는 학원에 가는 게 재밌었는지 이 3시간조차도 시간 가는 줄 몰랐대요. 중학교를 가서도 이런 패턴이 반복됐다고 하죠. 근데 아무로가 처음부터 가수를 목표로 삼은 건 아니에요. 원래 배우를 하려다가 가수로 전향한 건데, 일단 배우를 하려니까 이게 체질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내성적이었던 성격인지라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게 어색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가수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는데, 자넷 잭슨의 영상을 보고 여기에 매료돼서 동양의 자넷 잭슨을 목표로 삼았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였던 타이라 에미코 씨는 이게 달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머니와도 자주 싸웠다고 해요. 원래 부모님들 마음은 다 같잖아요. 자식이 학교 잘 다녀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여기시잖아요. 이 경우도 똑같은 거지 뭐. 게다가 문제는 학원 가는 거에 열중한 나머지 학교 결석이 잦았다는 거죠. 학교 호출에 결국 불려갔고, 교사들은 왜 학교에 안 나오냐고 몰아치니까 이때 아무로의 대답이 걸작이죠. 중학교 졸업장이 밥 먹여주나요?
전 가수로 성공할 거예요.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오, 이 누나 좀 세네. 그 노력이 통했는지 당시 라이징 프로덕션과 계약을 하고 결국 데뷔가 결정돼요. 가수 데뷔를 위해 도쿄로 상경하던 그날, 아무로가 늘 걱정이던 어머니의 가지 말라는 외침을 뒤로 한 채 눈물을 머금고서 도쿄로 떠나게 되죠. 당시 도쿄로 떠나기 전 아무로는 자신을 붙잡던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손에서 힘이 풀리고 말았고 그대로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1992년 3월이었어요. 그렇게 그해 9월 도시바 EMI 소속으로 슈퍼몽키즈라는 걸그룹으로 데뷔를 합니다. 그러나 가수의 길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빡센 길이었죠. 다니던 학교까지 그만두면서 가수 일에 집중했지만 슈퍼몽키즈는 부진을 면치 못했고 멤버도 여러 번 교체되는 과정에 슈퍼몽키즈4, 아무로나미에와 슈퍼몽키즈로 팀명이 여러 번 변경되었죠. 결국엔 아무로나미에와 슈퍼몽키즈의 4명의 멤버들은 아무로를 제외하면 모두 탈퇴하면서 슈퍼몽키즈는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고 그때부터 아무로는 솔로로 활동하게 되죠. 여담이지만 후에 아무로를 제외한 이 4명은 또 다른 걸그룹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맥스였죠. 맥스는 3장의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면서 당시 스피드와 함께 90년대 중후반 J-팝을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남게 되죠. 결과론적으로 슈퍼몽키즈의 해체는 아무로나 맥스 멤버들이나 서로가 윈윈한 셈이 됐죠. 데뷔 이후 3년이란 시간을 무명 아이돌로 보낸 아무로였지만 1995년 1월 25일 싱글 트라이미를 발매하면서 대박을 터뜨리는데 이 곡은 본래 애널리 고든 일명 로리타의 유로비트 곡을 커버한 곡인데 이게 당시 73만 장이라는 판매고를 올리게 돼요. 비록 밀리언셀러와는 좀 거리가 있긴 했지만 전성기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음반이죠. 근데 제가 앞에 슈퍼몽키즈가 해체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해체가 된 건지 아무로가 솔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름이 사라진 건지 이게 확실치가 않더라고요. 트라이 미를 발매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정식 솔로가 아니고 슈퍼몽키즈 소속이었어요. 본격적인 솔로 데뷔는 1995년 10월 25일 싱글 바디 필스 엑시트를 발매하면서 본격적인 솔로 가수가 돼요. 참고적으로 바디 필스 엑시트는 오리콘 차트 3위에 올랐고 그녀의 24개 연속 탑10 솔로 싱글 중 첫 번째 싱글로 그 이름을 올리게 되죠. 이 곡은 코무로 테츠야가 프로듀싱한 곡인데 90년대 중반 수많은 밀리언셀러를 배출하고 코무로 사운드라는 단어를 탄생시키면서 코무로 붐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아무로의 전성기는 에어백스로 소속사를 옮긴 뒤였는데 사실상 코무로와의 만남이 그 시작이 아니었을까. 이때부터 유로비트 노선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아무로 나미에가 워낙에 많은 장르들을 소화했던 가수라서 벗어났다라는 표현보다 유로비트 역시 그녀가 시도한 수많은 장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후 Chase the Chance, Don't Wanna Cry, You Are My Sunshine 이 싱글들이 모두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는데 Chase the Chance는 그녀의 오리콘 차트 첫 번째 1위 곡이었고 Don't Wanna Cry는 일본 레코드상 대상을 수상한 곡인데 어지간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아무로였다고 하는데 당시 상을 받고 그대로 눈물을 흘려버렸다죠. 3년 전 엄마 곁을 떠나올 때 그녀는 3년 동안 해서 정 안 되면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녀가 성공하는데 딱 3년이 걸린 셈이죠. 이 3개의 싱글은 1996년 7월에 발매되는 그녀의 첫 번째 정규 앨범 스위트 19 블루스에 전부 수록되죠. 이 앨범은 무려 3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고 그녀의 앨범 중에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앨범이에요. 이것으로 아무로 현상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돼요.